사랑하는 시청자님들, 혼자 남겨진 빈 방에서 고요한 아침을 맞이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햇살은 여전히 따스한데 곁에서 함께 그 온기를 나누던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가슴을 먹먹하게 만드는 순간 말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고독한 아침을 맞이하던 한 할머니가 발견한 편지 한 장에서 시작됩니다. 칠순을 넘긴 정순자는 남편의 49제를 마치고 빈집으로 돌아왔다. 거실벽에 걸린 영정사진 속 남편이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50년을 함께 살았던 집이 이토록 넓고 쓸쓸하게 느껴질 줄은 몰랐다. 여보, 당신 없이 어떻게 살아요? 순자는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남편 김영수는 평생 우체국에서 성실하게 일한 평범한 가장이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묵묵히 가족을 지켜온 든든한 기둥이었다. 장례식장에서 만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했다. 영수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부인이 복이 많으셨네요. 그 말들이 위로가 되면서도 더욱 가슴을 아프게 했다. 순자는 힘겹게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다. 남편의 옷장을 열었다. 깔끔하게 정리된 와이셔츠와 양복들. 그의 채취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다. 옷을 하나하나 꺼내 상자에 담으며 순자는 또 한 번 흐느꼈다. 그때였다. 옷장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편지 봉투 하나가 나왔다. 순자에게라고 적힌 봉투.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꺼냈다. 남편의 삐뚤빼뚤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순자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먼저 간 거겠지. 미안하다. 평생 말하지 못한 비밀이 있어. 나를 용서해 주길. 편지는 거기서 끝났다. 순자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비밀? 영수가 무슨 비밀을 숨긴 거지? 편지를 다시 읽어보니 뒷장이 있었다. 하지만 누군가 찢어낸 듯 없어져 있었다. 순자는 온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다. 서재, 다락방, 창고까지. 하지만 나머지 편지는 찾을 수 없었다. 대신 오래된 사진첩에서 이상한 사진을 발견했다. 젊은 시절 영수가 어떤 여자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순자가 아닌 다른 여자였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설마 영수가 다른 여자를 사랑했던 건가? 순자는 사진을 들고 주저앉았다. 50년 결혼 생활이 거짓이었단 말인가?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영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뿌려졌다. 순자는 사진 뒤를 살펴봤다. 1970년 봄 영수와 미영이라고 적혀 있었다. 미영? 처음 듣는 이름이었다. 순자는 떨리는 마음으로 영수의 일기장을 찾기 시작했다. 분명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영수는 젊은 시절 일기 쓰는 걸 좋아했으니까. 다락방 구석에서 먼지 쌓인 상자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낡은 일기장들이 들어 있었다. 1970년 일기장을 펼쳤다. 3월 15일자 일기가 눈에 들어왔다. 오늘 미영을 만났다. 그녀의 웃는 얼굴이 햇살처럼 눈부시다. 하지만 그 다음 페이지가 찢겨 있었다. 순자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미영은 누구고 왜 영수는 그녀와의 추억을 숨긴 거지? 순자는 결심했다. 진실을 밝혀내야겠다고. 남편이 숨긴 비밀이 무엇이든 알아내야겠다고. 다음 날 순자는 영수의 고향 친구인 박춘배를 찾아갔다. 8순이 넘은 춘배는 요양원에 있었다. 춘배 씨, 혹시 미영이라는 여자 아세요? 1970년경의 영수와 춘배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 일은 묻어두는 게 좋을 거요. 영수가 평생 가슴에 묻고 산 일이니
박춘배의 말에 순자는 더욱 궁금해졌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모두가 입을 다무는 것일까? 순자는 끈질기게 춘배를 설득했다. 춘배 씨, 제발 말씀해 주세요. 저는 영수 씨 아내예요. 알 권리가 있지 않나요? 한참을 망설이던 춘배가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다. 미영이는 영수의 첫사랑이었소. 대학 때 만났지. 둘은 정말 사랑했어요. 결혼 약속까지 했었지. 순자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첫사랑? 결혼 약속? 그럼 자신은 뭐란 말인가? 그런데 미영이네 집안에서 반대가 심했어요. 영수가 가난한 집 아들이라고. 미영이 아버지가 재벌이었거든. 결국 미영이는 집안에서 정한 사람과 결혼했소. 춘배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다. 영수는 그때 정말 많이 아파했어요. 술만 마시고 폐인처럼 지냈지. 그러다 순자 씨를 만난 거요. 순자 씨가 영수를 살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순자는 복잡한 심정이었다. 자신이 남편의 상처를 치유해준 존재였다니 하지만 동시에 대체품 같은 느낌도 들었다. 그럼 영수 씨는 평생 미영 씨를 잊지 못한 건가요? 춘배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영수는 진심으로 순자 씨를 사랑했소. 내가 옆에서 봤으니까 알아요. 다만 미영이가 10년 전에 영수를 찾아왔었소. 남편이 죽고 혼자가 됐다고. 다시 시작하자고. 순자는 숨이 막혔다. 10년 전이면 자신이 큰 수술을 받고 입원해 있을 때였다. 영수 씨가 뭐라고 했나요? 단호하게 거절했지. 자기는 순자 씨 없이 못 산다고. 평생 순자 씨만 사랑할 거라고. 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런데 춘배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하지만 미영이가 그때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털어놨소. 무슨 미영이에게 영수의 아이가 있었다고. 결혼하기 전에 임신했는데 집안에서 숨기고 나와서 입양 보냈다고. 순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영수의 아이? 그럼 어딘가에 영수의 핏줄이 살아있다는 말인가?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다시 편지를 꺼냈다. 평생 말하지 못한 비밀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영수는 얼마나 괴로웠을까. 자신에게 차마 말하지 못하고 평생을 가슴에 묻고 살았을 것이다. 순자는 영수의 유품을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낡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다. 거기에는 전화번호 하나와 함께 준호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 옆에 작은 글씨로 내 아이일지도라고 적혀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울렸다. 여보세요? 중년 남자의 목소리였다. 저 혹시 김준호 씨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만 저는 김영수 씨의 아내입니다. 혹시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남자가 말했다. 어머니 아니 아주머니 저를 만나실 수 있을까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약속 장소인 카페에 들어서자 한 중년 남자가 일어났다. 영수를 빼닮은 얼굴이었다. 순자는 가슴이 뛰었다. 정말 영수의 아들인가? 안녕하세요. 김준호입니다. 준호는 정중히 인사했다. 순자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자리에 앉았다. 당신이 정말 영수 씨.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내 DNA 검사도 했습니다. 김영수 씨가 제 생물학적 아버지가 맞습니다. 순자는 눈물이 났다. 영수가 평생 가슴에 품고 있었을 아이가 눈앞에 있다니.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준호가 차분히 설명했다. 입양된 후 미국인 부부에게 자랐고 성인이 되어 친부모를 찾기 시작했다고. 그러다 3년 전 미영을 만났고 모든 사실을 알게 됐다고.
어머니는 미영 씨는 1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를 꼭 만나보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영수 씨도 한 달 전에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다.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아버지를 만나러 왔었습니다. 2달 전에요. 병원에 계시다는 걸 알고 순자가 놀라 물었다. 병원에? 그럼 만났어요? 멀리서만 봤습니다. 차마 다가갈 용기가 없었어요. 아주머니도 계셨고 행복해 보이셨어요. 제가 나타나서 그 행복을 깨뜨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가방에서 편지 한 장을 꺼냈다. 이건 아버지가 저에게 남긴 편지입니다. 병원 직원을 통해 전달받았어요. 편지를 펼치자 영수의 글씨가 보였다. 준호야, 내가 내 아들이라는 걸 3년 전에 알았다. 미안하다. 너를 찾아갈 용기가 없었다. 하지만 멀리서라도 내가 잘 지내는 걸 보니 다행이다. 훌륭하게 자라줘서 고맙다. 내 아내 순자는 좋은 사람이다. 기회가 되면 만나주면 좋겠다. 그녀에게는 평생 비밀로 하려 했지만 이제는 알아도 될 것 같다. 사랑한다. 아들아. 순자는 편지를 읽으며 흐느꼈다. 영수는 알고 있었구나. 그리고 끝까지 자신을 배려했구나. 아주머니, 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가끔 아버지 제사 때 찾아뵙고 싶습니다. 멀리서라도 인사드리고 싶어요. 순자는 준호의 손을 잡았다. 무슨 소리예요? 당신은 영수 씨 아들이잖아요. 우리 집에 자주 오세요. 아니, 우리 아들이 되어주면 안 될까요? 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정말 괜찮으신가요? 영수 씨가 평생 그리워했을 아이예요. 제가 어미 노릇해도 되겠어요? 그때 준호가 뭔가 생각난 듯 다시 가방을 뒤졌다. 그리고 이것도 아버지 병실에 있던 건데 아주머니께 드리려고 쓰신 것 같아요. 봉투를 열어보니 찢어졌던 편지의 나머지 부분이었다. 순자야, 내 비밀은 준호라는 아이가 있다는 거야.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비밀은 내가 너를 처음 만난 순간부터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거야. 미영은 과거일 뿐이야. 너와 보낸 50년이 내 진짜 인생이었어. 고마워. 사랑해. 순자는 준호를 집으로 데려왔다. 영수의 영정 앞에 서자 준호는 무릎을 꿇고 절을 했다. 아버지, 늦게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준호가 흐느끼기 시작했다. 50년 만에 아버지를 찾았지만 이미 세상에 없는 아버지. 순자는 준호의 어깨를 토닥였다. 울지 마요. 영수 씨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예요. 순자는 준호에게 영수의 앨범을 보여줬다. 젊은 시절부터 최근까지의 사진들. 준호는 하나하나 눈에 담았다. 아버지가 우체부셨군요. 네, 40년 동안 한 동네를 지키셨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영수 씨를 좋아했죠. 순자는 영수가 좋아했던 음식, 취미, 버릇들을 하나하나 들려줬다. 준호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듣고 또 들었다. 저도 어릴 때부터 우표 수집을 좋아했어요. 유전인가 봐요. 두 사람은 웃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다. 엄마, 저 왔어요. 순자의 딸 혜진이었다. 혜진은 거실에 낯선 남자가 있자 놀랐다. 어머, 누구세요? 순자가 망설이자 준호가 일어나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김준호입니다. 아버님 일 때문에 왔습니다. 혜진은 의아해했지만 일단 인사를 받았다.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순자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혜진아, 준호 씨는 아빠의 아들이야. 혜진이 숟가락을 떨어뜨렸다. 뭐라고요? 아빠의 아들. 그게 무슨. 순자는 차분히 모든 사실을 설명했다. 영수의 첫사랑, 준호의 존재, 그리고 영수가 끝까지 지킨 사랑. 혜진은 충격을 받았지만
이내 진정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실 건데요? 준호 씨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싶어? 내 오빠로 혜진은 준호를 바라봤다. 자세히 보니 정말 아버지를 닮았다. 오빠라고 불러도 될까요? 준호이. 눈가가 촉촉해졌다. 네, 그래주면 고맙겠습니다. 며칠 후 순자는 준호와 함께 미영의 묘지를 찾았다. 준호가 어머니 묘 앞에서 흐느꼈다. 어머니, 아버지 가족을 만났어요. 좋은 분들이에요. 순자는 미영의 묘비 앞에 꽃을 놓았다. 미영 씨, 이제야 인사드려요. 영수 씨를 사랑했던 당신의 마음 이해해요. 준호 씨는 제가 잘 돌볼게요. 안심하세요. 바람이 불어 꽃잎이 흩날렸다. 마치 미영이 대답하는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준호가 말했다. 어머니, 저 한국에 정착하려고 해요. 이제 가족이 생겼으니까요. 순자는 준호의 손을 꼭 잡았다. 그래. 우리 같이 살자. 영수 씨도 그걸 원했을 거야. 준호가 한국에 정착한 지 한 달이 지났다. 그는 영어 번역가로 일하며 순자와 가까운 곳에 작은 집을 얻었다. 주말마다 순자를 찾아와 함께 식사를 했다. 어느 토요일 준호가 특별한 손님을 데려왔다. 어머니, 제 아내 수진입니다. 그리고 딸 지원이에요. 10살쯤 된 여자아이가 수줍게 인사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순자는 깜짝 놀랐다. 준호에게 가족이 있었다니, 어머나, 이렇게 예쁜 손녀가 있었구나. 지원이는 영수를 닮은 큰 눈을 가지고 있었다. 순자는 지원이를 꼭 안았다. 수진이 설명했다. 시어머니, 저희가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해요. 준호 씨가 한국에 가족이 있다는 걸 최근에 알려줬어요. 무슨 죄송한 게 있어요. 이렇게 와줘서 고마워요.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순자는 오랜만에 활기를 느꼈다. 빈집이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지원이가 영수의 사진을 보며 물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요? 순자는 지원이를 무릎에 앉히고 이야기를 들려줬다. 영수가 얼마나 따뜻한 사람이었는지, 어떻게 사람들을 도왔는지. 할아버지는 편지를 전하는 우체부셨어. 사람들의 마음을 이어주는 일을 하셨지. 그때 혜진이 남편과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 갑자기 집안이 북적거렸다. 어머 오빠, 조카도 있었네요. 혜진의 아이들과 지원이는 금세 친해졌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에 순자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영수 씨, 보고 있어요? 우리 가족이 이렇게 늘었어요. 그날 밤 준호가 조용히 다가왔다. 어머니, 제가 알아낸 게 있어요. 뭔데? 아버지가 저를 위해 만들어둔 통장이 있었어요. 30년 동안 매달 조금씩 저축하신 순자는 놀랐다. 영수가 그런 준비를 했다니. 얼마나 되는데? 5천만 원이 넘어요. 통장에 메모가 있었어요. 언젠가 만날 내 아들을 위해라고. 순자는 눈물을 흘렸다. 영수는 언젠가 아들을 만날 날을 기다리며 30년을 준비한 것이다. 그 돈은 내가 가져 아버지 마음이니까. 아니에요. 이 돈으로 아버지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만들고 싶어요. 어려운 아이들을 돕는 순자는 준호를 자랑스럽게 바라봤다. 정말 영수의 아들답구나. 다음 날 동네 노인정에서 영수를 기리는 추모식이 열렸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다. 우체국장이 나와 말했다. 김영수 씨는 40년 동안 한 번도 지각하지 않으셨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제 시간에 편지를 배달하셨죠. 할머니 한 분이 증언했다. 영수 씨 덕분에 6.25 때 헤어진 오빠를 찾았어요. 수소문에서 주소를 찾아주셨거든요. 또 다른 할아버지가 말했다. 우리 손자 대학 등록금이 모자랐을 때
영수 씨가 몰래 도와주셨소. 나중에 갚으려 했더니 그냥 장학금이라고 하시더군. 순자는 몰랐던 영수의 선행들을 하나하나 알게 됐다. 준호도 아버지의 진짜 모습을 알아갔다. 추모식이 끝나고 며칠 후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다. 8순이 넘은 노신사였다. 정순자 씨 맞으신가요? 저는 미영의 오빠 박상준입니다. 미영의 오빠라니. 순자는 긴장하며 그를 맞았다. 무슨 일로? 박상준은 봉투 하나를 꺼냈다. 미영이 죽기 전에 이걸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영수 씨 부인에게 꼭 전하라고. 편지를 열어보니 미영의 글씨였다. 순자 씨께 용서를 구합니다. 제가 영수 씨를 놓아주지 못해 두 분께 상처를 줬네요. 하지만 알아주세요. 영수 씨는 끝까지 당신을 선택했습니다. 제가 매달려도 단호했어요. 당신이 진짜 사랑이라고 부럽습니다. 준호를 부탁드립니다. 그 아이가 행복하길 바랍니다. 박상준이 설명했다. 저희 아버지가 미영이와 영수 씨를 갈라놓은 걸 평생 후회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영수 씨를 찾아가 사과하려 했는데 그런 일이, 이건 아버지가 남긴 겁니다. 또 다른 봉투였다. 안에는 오래된 계약서가 있었다. 이게 뭐죠? 영수 씨, 아버지가 운영하던 인쇄소 터전을 저희 아버지가 강제로 사들인 계약서입니다. 이제 그 땅을 되돌려 드리려고요. 시가로 30억이 넘습니다. 순자는 깜짝 놀랐다. 영수의 집안이 그런 아픔이 있었다니. 저는 받을 수 없어요. 이미 지난 일이고 준호 씨 이름으로 해두겠습니다. 그 아이의 권리니까요. 박상준은 준호를 만나고 싶어 했다. 순자는 준호를 불렀다. 외할아버지의 잘못을 대신 사과합니다. 박상준이 준호에게 고개를 숙였다. 준호는 당황했다. 아니에요. 이미 다 용서했습니다. 어머니도 아버지도 그걸 원하실 거예요. 그때 혜진이 놀라운 사실을 들고 왔다. 엄마, 이것 좀 보세요. 아빠 일기장에서 발견했어요. 1년 전 일기였다. 오늘 병원에서 검사 결과를 들었다. 시한부 6개월 순자에게는 말하지 말아야지. 마지막까지 웃으며 보내고 싶다. 준호를 멀리서 봤다. 잘생겼구나. 내 아들 순자가 준호를 만나면 좋은 어머니가 되어줄 거야. 그녀는 그런 사람이니까. 영수는 자신의 죽음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준비했다. 편지도, 준호와의 만남도. 순자는 영수의 영정 앞에 섰다. 당신 다 알고 있었구나. 끝까지 나를 위해 준비했구나. 눈물이 흘렀지만 이제는 슬픔보다 감사가 컸다. 며칠 후 영수의 생일이었다. 온 가족이 모였다. 준호 가족, 혜진 가족, 그리고 마을 사람들까지. 생일 케이크에 촛불을 켜고 다 같이 노래를 불렀다. 아버지, 생일 축하해요. 준호와 혜진이 함께 촛불을 불었다. 그때 지원이가 순자에게 그림 하나를 전했다. 할머니, 제가 그렸어요. 우리 가족이에요. 그림에는 하늘에서 웃고 있는 영수와 땅에서 행복해하는 대가족이 그려져 있었다.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왔다. 영수가 좋아했던 단풍이 온 산을 물들였다. 순자는 준호와 함께 영수가 자주 갔던 산을 올랐다. 아버지가 여기서 어머니와 자주 데이트하셨다고요? 그래, 청혼도 여기서 받았지. 정상에 오르자 작은 정자가 있었다. 벤치에 앉아 멀리 도시를 내려다봤다. 어머니,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 아버지를 처음 만났을 때 어떠셨어요? 순자는 50년 전을 떠올렸다. 별로였어. 키도 작고 말도 어눌하고. 그런데 이상하게 자꾸 생각났어. 따뜻한 사람이었거든. 언제 사랑한다고 확신하셨어요?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 병원비를 몰래 대주신 걸 알았을 때 자기도 어려운데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구나 싶었지.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넌 이미 그런 사람이야. 영수 씨 피를 받았으니까. 하산길에 우체국을 들렀다. 영수가 40년간 일했던 곳. 우체국장이 반갑게 맞았다. 어머니, 준호 씨 마침 잘 오셨어요. 이거 전해드리려고 했는데. 상자 하나를 건넸다. 영수의 사물함에서 나온 물건들이었다. 집에 와서 상자를 열어보니 놀라운 것들이 들어있었다. 순자에게 쓴 편지 수백 통, 붙이지 못한 편지들이었다. 순자야, 오늘도 보고 싶어. 순자야, 아프지 마. 내가 더 아파. 순자야, 사랑한다는 말로는 부족해. 매일 쓴 일기 같은 편지들. 50년의 사랑이 거기 있었다. 준호가 또 다른 봉투를 발견했다. 어머니, 이것 보세요. 준호에게라고 적혀 있어요. 편지를 열어보니 30년간 쓴 편지들이었다. 아들아, 오늘은 내 생일이겠구나. 준호야, 잘 지내니? 아빠는 늘 내 생각을 해. 미안하다. 그리고 사랑한다. 준호는 편지를 읽으며 흐느꼈다. 아버지는 자신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다. 이것도 있어요. 작은 통장이었다. 준호 결혼자금이라고 적혀 있었다. 아버지가 제 결혼까지 준비하셨네요. 순자가 말했다. 영수 씨는 그런 사람이야. 겉으로 표현 못해도 마음으로는 누구보다 깊이 사랑한 사람. 그날 밤 순자는 꿈을 꿨다. 영수가 나타났다. 순자야, 이제 외롭지 않지? 응, 준호 덕분에 즐거워. 내가 준비한 선물이야. 준호를 내게 보낸 것. 고마워, 여보. 나도 고마워. 날 사랑해줘서. 미영이 아닌 널 선택한 건 내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어. 영수가 환하게 웃으며 사라졌다. 순자는 눈물을 흘리며 깨어났다. 하지만 슬프지 않았다. 영수의 사랑이 여전히 곁에 있으니까. 다음 날 준호가 특별한 제안을 했다. 어머니, 아버지 이름으로 무료 편지. 대필 봉사를 시작하면 어떨까요? 글을 모르는 어르신들을 위해서요. 그거 좋은 생각이네. 그렇게 영수의 편지. 봉사가 시작됐다. 준호와 순자, 혜진이 함께 어르신들의 편지를 대신 써드렸다. 첫 손님은 90살 할머니였다. 북에 있는 아들에게 편지 쓰고 싶은데 순자가 정성껏 받아 적었다. 준호가 번역을 하고 혜진이 예쁘게 편지지를 꾸몄다. 영수의 편지. 봉사는 입소문을 타고 유명해졌다. 전국에서 사연이 도착했다. 50년 만에 첫사랑에게 보내는 편지, 돌아가신 부모님께 띄우는 편지, 화해하고 싶은 가족에게 보내는 편지. 어느 날 특별한 손님이 왔다. 젊은 여성이었다. 저 아버지에게 편지를 쓰고 싶어요. 돌아가셨나요? 아니요, 살아계시는데 30년 동안 연락 안 했어요. 제가 입양하거든요. 준호가 깜짝 놀라 나섰다. 입양하시라고요? 여성의 사연을 들으니 준호와 비슷했다. 친부모를 원망하다가 이제야 용서하고 싶어진다고. 준호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그리고 말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전 아버지를 만나지 못했지만 당신은 아직 기회가 있잖아요. 여성은 눈물을 흘리며 편지를 썼다. 순자와 준호가 도왔다. 편지를 보낸 일주일 후 여성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버지를 만났어요. 30년 만에 아버지가 매일 저를 기다리셨대요. 감사합니다.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계속 일어났다. 6개월이 지나자 영수의 편지는 TV에도 소개됐다. 40년간 우체부로 일한 남편을 기리며 시작한 편지 대필 봉사가 전국적인 화해 운동이 되고 있습니다. 방송을 본 사람들에게서 후원금이 들어왔다. 준호는 그 돈으로 영수,
장학재단을 만들었다. 1년 후 영수의 기일이었다. 놀랍게도 수백 명이 모였다. 영수의 편지로 가족을 찾은 사람들, 화해한 사람들,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 한 청년이 나와 말했다. 김영수 선생님을 직접 뵙진 못했지만 그분의 정신은 살아있습니다. 제가 장학금으로 대학을 졸업했거든요. 할머니 한 분이 증언했다. 영수 씨 덕분에 50년 만에 딸을 만났어요. 영수의 편지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준호가 대표로 인사했다. 아버지는 평생 사람들의 마음을 이어주는 우체부였습니다. 이제 저희가 그 일을 이어가겠습니다. 순자도 마이크를 잡았다. 영수 씨가 제게 남긴 최고의 선물은 준호였어요. 그리고 이 모든 인연들이요, 감사합니다. 그날 밤 순자는 영수의 영정 앞에 섰다. 여보, 당신이 뿌린 씨앗이 이렇게 큰 나무가 됐어요. 당신의 비밀이 비밀이 아닌 축복이 됐네요. 바람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다. 영정 속 영수가 더 환하게 웃는 것 같았다. 지원이가 다가와 순자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하늘에서 웃고 계실 거예요. 그래, 분명 그럴 거야. 준호와 혜진, 두 가족이 모두 모여 영수를 추억했다. 웃음과 눈물이 뒤섞였다. 영수가 평생 지킨 비밀은 이제 비밀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이었고 그 사랑은 계속 퍼져나가고 있었다. 2년이 흘렀다. 순자는 여든을 바라보는 나이가 됐지만 영수의 편지 활동으로 오히려 젊어진 것 같았다. 어느 봄날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다. 정부에서 영수에게 국민훈장을 추서한다는 것이었다. 40년간 우체부로서 국민의 소통에 기여하고 사후에도 영수의 편지로 사회 통합에 공헌한 공로를 인정합니다. 훈장 수여식에는 대통령도 참석했다. 준호가 아버지를 대신해 훈장을 받았다. 아버지는 평범한 우체부였지만 비범한 사랑을 실천한 분이었습니다. 준호의 수상 소감에 많은 이들이 눈물을 흘렸다. 그 무렵 또 다른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한 출판사에서 영수의 편지들을 책으로 내고 싶다고 제안해온 것이다. 붙이지 못한 편지라는 제목으로 출간하면 어떨까요? 수익금은 전액 장학재단에 기부하고요. 순자는 준호, 혜진과 상의 끝에 승낙했다. 책이 출간되자 베스트셀러가 됐다. 사람들은 영수의 진솔한 사랑에 감동했다. 한 독자가 쓴 서평이 화제가 됐다. 우체부 김영수는 평생 남의 편지를 배달했지만 정작 자신의 마음을 담은 편지는 붙이지 못했다. 그 편지들이 50년 후에야 우리에게 배달됐다. 사랑은 늦어도 전해진다는 걸 증명하듯 책 출간 기념회에서 순자는 말했다. 영수 씨는 말했어요. 편지는 마음을 전하는 거야. 늦어도 괜찮아. 언젠가는 닿으니까. 이제 그 말의 의미를 알 것 같아요. 준호가 깜짝 발표를 했다. 어머니, 그리고 여러분, 제가 한국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이제 정말 한국인이 됐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다. 혜진이 준호를 껴안았다. 오빠, 축하해요. 이제 진짜 우리 가족이네요. 그날 밤 순자는 영수의 묘지를 찾았다. 준호와 함께였다. 여보, 준호가 한국인이 됐어요. 당신 성을 이어받은 진짜 아들이 됐네요. 준호가 무덤 앞에 꽃을 놓으며 말했다. 아버지, 이제 저도 김준호예요. 자랑스러운 당신의 아들입니다. 바람에 꽃잎이 흩날렸다. 영수가 대답하는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오니 지원이가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할머니, 저 미대 가고 싶어요. 그림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전하는 화가가 되고 싶어요. 그래, 할아버지가 편지로 마음을 전했듯이 너는 그림으로 전하렴. 순자는 지원이를 안으며 생각했다.
영수의 정신은 이렇게 대를 이어 계속될 것이라고. 며칠 후 영수의 편지. 1000번째 편지를 쓰는 날이었다. 의뢰인은 100살 할아버지였다. 70년 전 전쟁 때 헤어진 아내에게 쓰고 싶소. 이제 곧 만날 것 같은데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전하고 싶소. 순자가 떨리는 손으로 받아 적었다. 여보, 나야 70년이 됐구나. 이제 곧 만나겠지.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할아버지는 편지를 쓰고 일주일 후 세상을 떠났다. 편지는 할아버지 관에 함께 넣어졌다. 5년이 흘렀다. 순자는 85세가 됐지만 여전히 정정했다. 영수의 편지는 이제 전국적인 네트워크가 됐다. 준호는 재단 이사장이 되어 체계적으로 운영했고 혜진은 홍보를 맡았다. 지원이는 미대생이 되어 편지에 그림을 그려넣는 자원봉사를 했다. 영수의 10주기가 다가왔다. 순자는 특별한 행사를 준비했다. 영수 씨를 기억하는 모든 분들을 초대하고 싶어요. 소식이 퍼지자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였다. 우체국 동료들, 마을 주민들, 영수의 편지로 도움받은 사람들. 행사장은 영수가 일했던 우체국이었다. 이제는 김영수 기념관이 된 곳이었다. 우체국장이 사회를 봤다. 김영수 선배님은 대한민국 우정 역사의 한 페이지를 쓰신 분입니다. 전시실에는 영수의 유품들이 전시됐다. 40년간 쓴 우체부 가방, 손때 묻은 자전거, 그리고 붙이지 못한 편지들. 한 관람객이 말했다. 평범한 사람의 위대함을 봅니다. 우리 모두 김영수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봅니다. 준호가 기조연설을 했다.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고 자랐지만 저는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다른 형태로 제게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순자를 통해, 이 모든 분들을 통해서요. 혜진도 무대에 올랐다. 아버지는 2개의 가족을 남기셨어요. 혈연의 가족과 영수의 편지라는 마음의 가족을요. 이때 놀라운 손님이 나타났다. 북한에서 온 특사였다. 남북 이산가족 편지 전달 사업에 영수의 편지가 참여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장내가 술렁였다. 순자가 일어나 말했다. 영수 씨라면 기꺼이 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영수의 편지는 남북을 잇는 다리가 됐다. 1년 후 첫 번째 이산가족 편지 전달식이 열렸다. 팔순 할머니가 북에 있는 오빠에게 쓴 편지를 준호가 읽었다. 오빠, 나야 70년이 됐네. 살아있니? 숨만 쉬고 있어도 고마워. 눈물바다가 됐다. 그 편지는 전달됐고 답장도 왔다. 누나, 나도 살아있다. 곧 만나자. 통일이 되면. 순자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생각했다. 영수가 뿌린 씨앗이 이렇게 큰 숲이 됐구나. 마지막 장면, 순자는 영수의 묘지에 섰다. 준호 가족, 혜진 가족이 모두 함께였다. 여보, 당신이 남긴 편지 한 장이 이렇게 많은 기적을 만들었어요. 비밀이라 생각했던 것이 축복이 됐고, 상처라 생각했던 것이 사랑이 됐어요. 지원이가 새로 그린 그림을 보여줬다. 하늘에서 편지를 뿌리는 영수와 그 편지를 받는 수많은 사람들. 할아버지는 영원한 우체부예요. 하늘에서도 사랑을 배달하고 계실 거예요. 준호가 어머니 순자의 어깨를 감쌌다. 어머니, 아버지가 자랑스러우실 거예요. 어머니가 이 모든 걸 이뤄내셨으니까요. 아니야, 우리 모두가 함께 이뤄낸 거야. 영수 씨의 사랑으로 해가 지고 있었다.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다. 순자는 영수의 묘비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고마워요. 여보, 당신이 남긴 편지 덕분에 우리 모두가 행복해졌어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는 걸 알려줘서 언젠가 그곳에서 만나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어요. 그때까지 잘 있어요.
바람이 불었다. 나뭇잎들이 춤추듯 날아올랐다. 마치 하늘에서 영수가 보내는 편지처럼. 사랑하는 시청자님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사랑할 수 있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사랑하는 시청자님들, 당신의 인생 여정에 늘 함께하겠습니다.